이야기 둘. 원성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강박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저는 크게 3번의 강박이 왔어요. 1차, 2차, 3차. 무슨 예방접종도 아닌데 말이죠. 강박증이 오기 전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심한 불안감을 처음 느낀 것은 초등 5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약하셔서 외할머니가 저희들을 많이 돌봐주셨고 저한테는 엄마보다 더 엄마같이 의지했던 분이셨어요. 특별히 저를 아주 많이 예뻐하셨고요. 타국의 이모집에 계셨던 할머니가 한국으로 오시기로 한 날 할머니는 오시지 않고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를 포함한 이모 가족 6명 전부 큰 교통사고로 모두 즉사했고 워낙 대형 사고여서 그날의 TV에도 나왔다는 전화요.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지는 사람의 죽음이 너무 두려웠고 특히나 아끼던 할머니가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과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들이 얽혀 심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엄마와 동생을 한꺼번에 모두 잃고 슬퍼하는 저희 엄마에게 차마 울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불안할 때마다 옷장 속에 들어가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뭔지 몰랐지만 2달 정도 눈을 깜빡이는 틱 증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틱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참고로 성인 강박증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어릴 때 틱 증상이 있었다고 하니 성장기의 틱 증상을 너무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후에 전 엄마에게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불안감도 없어졌어요.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거죠. 이제 드디어 진정한 강박이가 옵니다. 시간이 흘러 중3 늦가을쯤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저는 손 씻는 강박이 처음 시작되었고 점점 씻는 시간이 길어져 급기야 1시간 이상을 씻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런 제 자신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부모님 또한 많이 놀라셔서 그 당시 매일같이 많이 혼났고 맞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뭔지도 모른 채 1년 정도 지내다 의사 선생님이셨던 작은아빠의 조심스런 병원 치료 권유로 고심 끝에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상담 치료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의 신경정신과는 지금처럼 대중적이지도 않고 소위 미친 사람이나 가는 곳이라는 편견과 함께 발들이기엔 문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요. 어렵게 시작한 상담이지만 저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당시 저는 부정적인 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고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도 어색해서 상담할 때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강박이와 동거하며 강박이와 적당히 타협하고 적응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제 1차 강박이에요. 다행히 아주 조금씩 나아졌기에 그나마 강박이와의 생활이 익숙해졌었어요. 하지만 두둥둥둥 대학교 3학년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생기자 처음에는 입이 돌아가더니 그 후에 새로운 강박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2차 강박의 시작이었죠. 2차 강박 때는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하고 강렬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청결 강박을 기본으로 확인 강박, 반복 행동, 불안한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강박 사고와 지연 행동들, 종목별로 바꿔가며 여러 형태의 강박 증세가 나타났어요. 정렬 강박과 수직 강박을 제외한 강박 증상들은 거의 다 겪었던 강박 올림픽이었어요. 이때 저는
수많은 대체 치료법과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들을 받았었는데 그 치료법들은 나중에 소개할게요. 매번 새로운 치료 기회가 생기면 가족들과 함께 큰 기대를 했고 그것이 효과가 없으면 실망과 좌절감이 배가 되었어요. 그때 마침 서울대학병원의 강박 전문의 권주수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치료와 그분이 이끄시는 인지행동 치료팀에서 훈련하며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강박 치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길고 긴 인지행동 훈련과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는 드디어 완치되었습니다. 다시는 제 인생에 강박이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화가 나거나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꾹꾹 눌러 참고 제 안에 담아놓는 성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물론 거절도 잘 못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용량 초과가 되면 저는 강박으로 나타났던 것이었더라고요. 강박증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천주교이고 A형의 첫째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던데 아무래도 규율이 엄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통제하는 환경과 그런 성향이 강박증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남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착한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잘못된 성경 지식이었고 성경책에도 화를 참으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대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히 표현하고 건강하게 풀고 컨트롤하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어떠냐고요? 긴 강박이와 광야 생활 그리고 신앙으로 다져진 저는 멘탈 갑이 되었어요. 연예계의 멘탈 갑인 이효리 씨가 계시다면 강박계엔 제가 있다고나 할까요? 원성님들,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부정적인 강박증들이 있었거나 감정들이 있었다면 조금씩 표현해 보시고 그 감정들을 다독여 주세요. 희, 노, 애, 락의 감정 모두가 인간의 감정 바구니 안에 담겨 있고 모두가 중요한 감정들이니 어느 한 감정만 편애하지 말자고요. 원성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꼭 좋은 날 올 거예요. 내일은 좀 더 빛날 거고요. 다음에 또 봐요.